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추이 이거 관련해서 조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월이죠. 이제 30%대로 떨어졌던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평가. 최근 발표에서 일단 추세를 보면 상승세인 거는 맞습니다. 네. 40%를 넘어섰던 조사도 나왔고, 그래서 일부는 또 그 아래도 나왔지만 이 추이를 어떻게 봐야 될지 먼저 우리 배수장님. 그렇습니다. 저는 절대로 지지율에 안심해서는 안 된다. 지지율을 관리하고 전광판은 시시각각으로 끊임없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지지율이 잘 나왔다고 해서 안심해서도 안 되고, 지지율이 안 나왔다고 해서 이거 왜 이럴까? 이렇게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을까? 이렇게 판단해서도 안 되고, 중요한 것은 지지율을 어떻게 하면 더 국민들과 또 뜻이 맞닿으면서 국정 운영을 더 잘해 나가서 좋은 성적표를 받을까, 이게 핵심입니다. 지지율이 올라간 자동응답 조사 결과도 있지만 오늘 발표가 됐죠. 한국갤럽이 이 자체 조사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일까지 실시한 조사입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긍정 대통령 지지율입니다. 긍정 35%로 직전 조사보다는 1%포인트 내려갔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57%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32%, 또 국민의힘이 35%라서 별로 지지율에 큰 변화도 없고, 왜냐하면 뭔가 획기적인 게 없다. 외교는 이제 거의 또 이제 이 외교가 가져왔던 그 효과가 사라지고 나면 또 다른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반사이익을 얻는 것도 이것도 이제 제한적이다. 그다음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의 획기적인 국정 운영의 모멘텀이 뭐냐,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신 의원님. 아니, 저는 오히려 뭐랄까 좀 빠졌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 빠질 이유는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왜일까? 혹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관한 이런 여론이나 이런 게 좀 더 작동한가 아닌가는 나름의 감각은 있는데, 생각은 드는데, 저는 이게 빠질 게 아니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뭐라고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네, 하은기 부대변인. 저는 뭐 그간 중앙 정부발 뭐 이렇게 소음 혹은 잡음 같은 게 그 전에 비해 좀 덜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참 쓸데없는 노이즈들 많았잖아요. 김건희 여사님 같은 건 국정 운영에 뭐 아무런 도움도 안 되는 건을 가지고 뭐 여야가 싸운다든가 이러면은 국민들이 되게 짜증을 낸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노이즈가 지금 대통령실에서 많이 줄었다라는 게 요인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민주당이 좀 한심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 3주째 이슈를 더불어민주당이 다 잡아먹고 있거든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되게 영향을 많이 줄 거라 생각하고, 상대적으로 그 이슈 일면을 잡아먹는 게, 신문 일면을 잡아먹는 게 민주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대통령 지지율에 관련해서는 지난번처럼 뭐 등락이 엄청 심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소폭 상승하거나 소폭 내려가거나 이런 상태가 아닐까 추정합니다. 근데 윤희석 대변인, 네. 사실은 이제 하은기 부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악재는 민주당에서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네네. 뭐 코인 전문가 예. 김남국 의원 문제라든가 돈봉투 네. 전당대회, 네. 그다음에 뭐 이제 이재명 대표 포함한 사법 리스크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왜 생각보다는 그 대통령 지지율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중도층에서 대통령을 지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주당에 실망한 분들이 와야 되는 건데, 그러기에는 예를 들어 뭐 경제 문제라든지 이런 상황이 호전되지 않아서 큰 폭의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집권 1년이 지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이 어느 정도는 안정감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는 아마 동의를 할 거예요. 저는 지지율 이 여론조사를 야구로 치면 투수의 구속을 저는 스피드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스피드건을 어디서 재냐에 따라 좀 달라요. 근데 투수가 전광판에 있는 그 스피드건 숫자만 계속 의식하면 게임이 안 될 거예요. 자기 공을 믿고 공을 던지고, 그리고 게임이 안 되면 내가 힘만 쓴 거냐 아니면 중심 이동을 잘해서 뭔가 스냅으로 던져야 되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지지율을 그렇게 바라보는 자세를 갖는다면 구속 올라가겠죠. 네. 자,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에서 더 못 올라간다. 뭐 이렇게 단정을 해버렸는데, 여론조사 전문가 입장에서 네. 이런 식의 표현이 맞나요? 좀 저는 다르게 표현을 하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 태도에 달렸다. 그러니까 보수층들,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그 투표 지지층들이 자동응답 조사 기준으로 보면
뭐 되돌아오는 현상 그게 이제 지지율이 올라갔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것도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든 여하튼 지지율에 더 신경을 이 대통령실도 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겠죠. 그래서 뭐 중소기업 간담회도 하고 기자 간담회도 준비한다 그러고 또 동물농장도 하고 이런 등등의 일련의 사안들이 이제 대통령의 지지율과도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결국 우리가 끊임없이 본질적으로 묻게 되는 질문. 야당하고 소통은 언제쯤 할 거냐. 그냥 이 일종의 범죄 집단으로 보고 계속해서 검찰 수사, 검찰 칼날을 들이대면 그냥 마무리가 되고 일단락이 되는 건지. 근데 결코 이제 국민들은 여론은 또 그렇게 반영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대통령이 조금 더 열린 자세로 참 쉽지는 않을 수도 있겠죠. 보수층을 봤을 때는 또 지난 대선에서 투표했던 투표층들을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쉽지 않지만 그걸 열어낼 때, 그걸 뛰어넘을 때 그 감동이 지지율로 연결되거든요. 저는 한 글자로 말씀드리면 개방성, 더 열린 자세 이걸 해야 중도층 또 무당층 MZ 세대가 더 들어올 수 있고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이 올라가는구나 그것을 그런 상황을 가질 수가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이제 그런 의견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정치 토론을 주로 하다 보니까 놓치는 부분이 이제 경제 쪽인데 지금 예를 들어 수출이 이제 15개월째 적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 그다음에 오늘 이제 기사가 났지만 국민 소득이 7.3%인가요? 뭐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경제 위기 국면에서 나타난 것도 있는데 이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집권 과정에서 어떤 리더십의 어떤 문제, 태도 문제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경제적인 상황 자체가 아까 오염수 문제도 말씀하시지만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반영된 게 아닌가? 하은규 부대변인. 뭐 그런 부분도 반영이 됐을 텐데 또 본질적으로 얘기하면은 아마 아까 윤희석 대변인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40%대에서 더 올라가려면 중도층도 끌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박지원 원장님 식의 이런 말씀을 의원님이나 대변인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죠. 민주당도 지지율 30% 이상 못 넘는다.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왜냐하면 요새 각 정파가 자기 지지층만 보고 정치를 해요. 네. 이 자기 지지층을 좀 뛰쳐나와서 이 보편 국민들의 상식에서 좀 접근을 해야 되는 거고 손해를 보더라도 타협할 건 타협하고 만날 건 만나고 자기 지지층을 설득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여야 가릴 거 없이 지금 다 그런 식의 정치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지율이 당연히 40%대 이상에서 못 올라가는 거거든요. 이게 뭐 경제 문제도 있을 거고 근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뭐 경제나 이런 문제들이 대통령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다는 걸 다 알아요. 양해를 할 거거든요. 태도라든가 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평가할 텐데 딱 메시지가 자기 지지층한테만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리 넓게 잡아도 40%대 이상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박지원 원장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정파가 달라도 대통령이 잘 되면 좋지 않습니까? 국정운영 잘해서 지지율 높아지면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1년 넘게 벌써 대선 연장전처럼 되고 있는데 여야가 좀 소통할 건 소통하고 대화할 건 대화하고 해서 빨리 교착 상태를 좀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하은기 부대변인 말씀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 정파를 떠나서 대통령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정부는 국민을 위해서 그 부분 좀 정말 박수 쳐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40%를 넘을지 안 넘을지 모르겠으나 전제돼야 될 사실 하나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층이 많지는 않으나 높지는 않으나 견고하게 형성되고 있다는 건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국가가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간다는 그런 느낌, 아이덴티티는 확실하다, 국가가 확실하다는 생각은 좀 하는 것 같다. 두 번째는 앵커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지적하셨는데 내년 총선과 관련해서 여론조사 핵심은 경제예요. 경제. 적어도 날씨가 추워지는 가을, 겨울, 내년 봄까지 말씀하신 대로 경제만 풀리면 사실은 모든 게 좋아지는 거고 경제가 나빠지기 시작하면 이전까지 포함해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질 거다. 그건 현 정부의 운영 능력과 상관없이 결과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면밀하게 경제를 따져야 돼. 경제. 문제는 경제예요, 정말. 근데 이제 말씀 꼭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경제 관련해서 이제 국민 여론에서 반영이 될 때는 대체적으로 경제 결과는 어떻게 될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글로벌 시장이 어떻게 될지 또 연준에서 미국 연준의 긴축이 또 어떻게 될지 하지만 중요한 건 국민들의 태도를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던 그 태도는 바로 경제는 똘똘 뭉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로는 여야 간에 협치가 안 되면 경제는 할 수 있잖아요. 경제는 대통령이 뭐 정치적으로 보면은 야당하고 만나기 싫을 수도 있고 또 대면하기 싫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경제를 위해서는 그건 국민이니까 국정이니까 만나도록 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난 1년 동안 생각하면 대선에서 투표해 준 사람들, 지지해 준 사람들 또 열혈 지지층들, 강성 지지층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를 비난하고 이재명 대표를 또 적대시하고 이러는 게 필요했을지 몰라요. 하지만 이제 1년 지났지 않습니까? 이제는 저는 더 대통령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냥 설사 더불어민주당이 마음에 안 들더라도 문재인 정권에서 있었던 것이 다 좀 뒤엎고 싶더라도 그냥 우리 정부가 이렇게 앞으로 잘해가겠습니다. 이렇게 좀 통 크게 접근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전 정부랑 비교하는 어떤 발언들이 나와서 아마 지적하신 것 같은데 뭐 그게 많이 나오면 그렇게 좋지 않을 수 있다고 저도 봐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대통령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그걸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있었고 또 하나는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청해서 일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그 세일즈 외교를 많이 하시는 과정이니까 이게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경제 상황이 제일 중요한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부 여당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중동에 앞으로 다시 가야 될 일이 또 경제 외교로 우선시 가야 될 경우에는 아니 그래도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전까지는 다수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나갈 때 야당은 그러면 국민을 위한 국가를 위한 정치 세력 아닙니까? 그러면 홍성국 의원은 이용우 의원한테는 같이 나갑시다. 당신들도 경제 전문가니까 그건 왜 안 될까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도 중도층에서 볼 때 특히 저는 중도층이 지지층에서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죠. 하지만 중도층에서는 대통령이 저기 쉽지 않은 결정일 텐데 참 통 크다. 우리가 더 지지하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은 거죠. 이번에도 방미할 때 야당 의원들 가자고 하셨는데 안 가셨잖아요. 가자고 했는데 안 한 게 안 갔다. 아니라고요. 네네.